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재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월요일 국내 증시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이 매도세를 보여주던 외국인들도 엿새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는데요. 이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요. 일본은 이 유동성 무제한 공급에 뛰어들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에 나서줄 것인지, 그럼 무엇을 살 것인지 시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어서 발빠르게 이 시장에 자금이 쏠리게 된 핫스팟을 조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 스페셜한 비급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잘 챙겨가시기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접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수익만세 종목 상단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와의 집중 케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콜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지금부터 고수비급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법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스페셜 고수가 비급을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호흡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실전 매매를 위한 스페셜한 팁들이 중간중간 예고 없이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집중 잘해주세요. 그럼 먼저 이 시간에만 특별히 공개되는 스페셜 종목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고수 마르스 전문가의 스페셜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탑5 종목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눈에 띄는 종목 새롭게 등극했습니다. 인디에프 남북경협 개성공단 관련 종목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슈면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스페셜 종목 총점 3.6점을 받았습니다. 인디에프가 지난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죠. 남북경협 그리고 정책 수의 모멘텀을 가지고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이렇게 최고 수익률 20%를 기록을 하면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위에 어떤 종목이 올라왔나 볼까요? 5위에 새로운 인디에프가 올라왔고요. 4위에도 새로운 종목이 등극됐습니다. 인디에프 위에는 알서포트 기록돼 있는데요. 알서포트 역시 남북경협과 정책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슈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실적, 수급, 그리고 기업 가치, 가격 메리트까지 모두 별점 4점을 받은 모습, 대단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더 빠른 움직임 보여줬네요. 알서포트 최고 수익률 30%대. 지난주 두 종목이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최고 수익률 4위, 5위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새로운 종목들이네요. 다음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종목 탑3에 올라온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종목이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보합세를 보여줬지만요. 최고 수익률 44%대를 기록했고요. 이 종목의 별점은 총점 4.1점. 꽤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위, 5위에 있는 종목들보다도 별점이 높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 위에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2위에 올라온 종목은 바로 구광약품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최고 수익률 86% 기록한 바 있고요. 이슈 역시 만점, 수급 면에서 만점을 받은 종목이 바로 구광약품입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역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이 지난주 악재가 좀 있어서 종목의 주가가 주춤이기도 했지만요.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파미셀 최고 수익률 126%대 기록한 바 있고요. 이슈 면에서 만점 그리고 수급과 기업 가치 면에서 별점을 4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셜 종목 탑5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 종목을 소개해준 마르스 전문가 어서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이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들 한 주가 편안하게 잘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르스 전문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페셜한 이야기들을 공개해 주실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시장 분석을 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상 시장이라는 게 지금 방향성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은 좀 양봉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은 못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우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뭐 이것도 뛰고 저것도 뛰고 여러 가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저거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의 중심이 뭐냐? 바로 정책주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당이 총선을 압승하면서 계속 이어질 만한 종목은 정책주고 그 안에서도 남북경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북경협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북경협 관련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올지. 그래서 코로나19도 진단키트 쪘다가 뭐 치료제 쪘다가 마스크 쪘다가 돌아가면서 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기업주도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철도라든가 이 순서대로 또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아마 상한가 한 개씩 뽑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종목들로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데 그걸 잘 짚으면 우리도 계좌의 수익을 잘 올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잘 조준하기 위해서 특별한 팁 꼭 오늘 얻어보도록 하겠고요. 참 지난주가 참 이른바 대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남북 경협 또는 정책 수요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주셨거든요. 흐름이 역시나 좋게 흘러갔습니다. 새롭게 등극한 4위, 5위의 종목들이 역시나 빠른 최고 수익률 나타내 주었는데요. 20%, 30%대의 수익률, 매수 시초가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한 종목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인디에프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인디에프 먼저 좀 봐드린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뭐 급등이 나왔고 충분히 목표가도 달성을 했으니까 뭐 덜 가지 않을까, 또 남북경협주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경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목표가를 충분히 뚫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2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수익 내는 건 어렵지가 않았을 거다. 왜? 저는 5번이고 10번이고 강조드렸던 게 남북경협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별 5개지만 네. 나머지 별이 좀 모자라다 얘기를 했어요. 실적 부분이나 수급 부분이나 기업 가치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눌려줬을 때 한 번 더 공략을 하면은 단기 급등이나 상승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면은 긍정적인 수준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긍정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도 뚫었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챙겨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눌렸을 때 재차 마르스 전문가님께 또 소개해 주실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디에프 짚어봤고요. 다음 알서포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가 더 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더 빠른 시간에요. 30%대 역시나 목표가를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많이 갔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챙겨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할까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 시초가가 갭이 좀 높게 떴습니다. 한 8%까지 떠가지고 사실상 하루 만에 30%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주셔서 시초가 갭이 뜨고 나서 20몇 프로 급등했고요.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종목을 드릴 때도 이 별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점이 이슈는 당연히 5개예요. 저는 남북기업 이슈가 별이 5개가 아니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실적, 수급, 기업 가치, 가격 메리트까지 총 별점이 다 모두 4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들 중에 점수가 아마 거의 최상위권이 아닐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가 상승세도 뭐 엄청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한 30% 이상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 실현이 어렵지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가겠는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눌림 구간에 들었습니다. 양봉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는 남북경협 중에서도 이 언택트 관련된 이미 지금 북한에서도 원격 지원이라든가 원격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격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언택트라는 게 북한에서도 진행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지원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서포트가 이 원격 지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주가가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뭐 대략 한 28%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날까지 해서 주가 상승세가 한 30%가 넘는 우상향이 나와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북경협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알서포트가 30%를 갔지만 또한 인디에프가 20% 급등이 나왔지만 그 후속으로 갈 종목들도 아직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후속으로 갈 만한 상한가 후속 남북기업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에 또 기대감이 커지고 희망도 생겨납니다. 이미 끝난 걸까 봐, 기회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남북경협 정책 수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제 사실상 남북기업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엮여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 모멘텀.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이라든가 이 가공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DMG라고 해서 비무장지대가 네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주 근처에 토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제2의 개성공단이 파주 근처에서 아마 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개성공단 더불어서 DMG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새로운 이야기 소스를 주시니까 기대감이 커지고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 이 스페셜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호흡하시면서 종목명 꼭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위쪽에 수익만세 종목 상단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내 문자가 잘 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 이곳에서 골라서 도와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접수해 드릴게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 꼽아서 집중 케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하루에 한 분 이 특별한 기회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방법 배워보러 가겠습니다. 마르스가 말하는 주식 투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농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놓이는 또는 어느 정도 방심할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심하지 마시고요. 모두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지만 또 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지난주에 나는 돈을 벌지 못했다 또는 오늘도 난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신다면은 오늘만큼 집중해서 우리 내일 돈 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냐면은 바로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에 대한 이슈가 점점점 더 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구나.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남북경협주에 대한 상한가 후속주가 뭐가 될까?
또 궁금하신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뭐 2주일 연속이나 남북기업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남북기업이 시장의 중심이구나. 남북기업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구나. 뭐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지금 죽었네 안 죽었네 말이 많겠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남북기업 쪽에 관심을 크게 가져야겠구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강의 시작하겠는데 그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드렸던 게 인디에프예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자 개성공단이 충분히 이번에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안을 통과를 시킬 때 이 통일 같은 이 경제 구역을 개발을 하자. 그런 말이 나와주면서 개성공단이 뭐 제1의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을 진행을 하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근데 법안이 계속 사실 이 야당에 의해서 법안이 취소가 되다가 이번에 총선 압승을 하면서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인디에프가 충분히 상승세가 어렵지 않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20% 이상 우상향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언택트, 실제 이 원격에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인민회의에서 원격 의료 또는 원격 교육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가 식량자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는 5G 원격 같은 경우도 의료 지원도 나갈 수 있고 강의 지원도 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개했던 게 알서포트였고요. 추천 이후 한 33%가량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우상향이나 급등세가 충분히 어렵지 않았다. 대부분보다 중심은 남북경협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알서포트고요. 공개해드리고 나서부터 다음 날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 날 뭐 30%가 넘는 급등세 나와주면서 대략 이 갭이 좀 높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관심을 가지셔서 갭이 좀 이 정도에서 시작했으면은 이게 한 앞자리가 4자리로 바뀌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초가에 매수했다면은 한 33%, 30% 넘는 급등세가 어렵지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 공개했던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이 양봉 구간에서 공개해드렸습니다. 양봉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하루 이틀에 걸쳐서 거의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북기업 종목들이 아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종목이 있구나. 그중에서 대장은 남북기업이구나. 충분히 이제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후속으로 이어갈 종목도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공개할 이 한 종목도 끝까지 알아가시면 아마 이 알소포트 33%나 인디에프 20%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또는 그보다 더 클 수 있을 만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이 4월 27일입니다. 바로 오늘 날짜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8년에 4월 27일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 실제로 비핵화를 제대로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하면서 했던 게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 판문점 선언이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다. 사실상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문점 선언을 이번에 이 2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이번 코로나19가 사실상 전 세계를 좀 어지럽히고 대한민국도 어지럽히고 북한도 어지럽혔지만 그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남북이 협력을 해서 더 강한 발전과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에게는 남북 협력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언제가 이번 코로나 이후 바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이 판문점 선언 2주년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남북 교역을 정말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남북 교역 추진할 거 알겠습니다. 남북 교역 잘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과연 이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은 과연 사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가?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추측입니다. 어디에 있더라, 또는 살아있더라, 또는 죽은 것 같더라. 다 추측이지 실질적인 사진 아니면 실질적인 영상, 이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더라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평양에서도 사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지금 식물인간이라더라, 아니면은 사망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이 평양에서도 이 실제 북한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동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강남 4구급 때는 이 평양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급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고위급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위급이 사재기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식료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제 과자라든가 미제 뭐 음식들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쌓아두고 있더라. 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는 이게 걱정될 일도 아니었다 한다면 과연 사재기를 했을까?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재기를 지내고 있다는 소리는 사실상 사망을 진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망 안 했으면 다행인데 사망했으면은 남북기업 종목 빠지는 거 아닙니까?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거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을 때도 남북기업 중 급락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기업주 어떻게 됐다고 했죠? 남북기업주는 오히려 더 급등이 나와주고 오히려 더 상승이 나와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실제 북한은 공산주의고 흔들리게 되면은 진정을 시켜야 돼요.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남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협력을 진행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북한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망을 했든 안 했든 남북기업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했어도 어차피 진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가 남북기업을 진행을 할 거고, 사망을 안 했어도 지금 이 여당이 총선 압승을 한 상황에서는 남북기업 이 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설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남북기업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남북기업 뭘 진행할 건데 그 진행할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이 사실상 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얘기 나왔냐? 남북 간에 우리 뭐 할 거냐라고 해서 첫 번째가 철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해 발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까지 해서 실제 이번에 남북기업 경협 간에 이 남북 간의 교류 간에 뭘 진행할지를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유해 발굴을 갑자기 왜 진행하나요? 사실상 DMZ죠. 비무장지대인데 우리 6.25 전쟁이 난 이후, 남북 전쟁이 난 이후에 지금 70주년이 되는 게 이번 2020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서로 간에 이번에 유해를 다 파헤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돌려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전쟁을 씻어내자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남북 경협의 시초는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뭐 금강산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 항상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철도는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정책들, 뭐 유해 발굴도 결국에는 뭐 DMZ 개발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 유해 발굴을 DMZ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MZ, 이산가족 상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남북경협 정책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뭐 먼저 진행이 됐나요? 벌써 이미 철도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남북 철도 기반 동해 북부선이 53년 만에 복원한다라 밝혔습니다. 대략 1967년도에 동해 북부선, 실제 강릉에서 제진으로 가는 이 철도가 끊겼습니다. 근데 그 철도를 이번에 53년 만에 복원한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가 있으면은 강릉, 여기 제진입니다. 강릉, 제진 뚫고 원산 뚫고 함흥 뚫어서 나진, 하산, 그리고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있고요. 블라디보스톡 뚫어서 가면은 유럽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바다로 가던 그 거리를 이제는 기차로 갈 수 있다.
그럼 실제로 경제 기반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고 이 남북 교협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실제로 이 대륙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철도가 이미 먼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통일 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비 타당성 면제, 실제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고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조사도 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철도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기 직전이고 아마 내년쯤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철도는 이미 시작을 했네요. 그럼 시작 안 한 게 뭐가 있나요? 또는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 계속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게 뭐냐 물어본다면은 철도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이 140억 원을 들여서 평화의 길 조성을 해왔습니다. 언제? 3월부터 이미 해오던 거예요. 총선 이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DMZ 비무장지대에 대략 한 530km 정도 되는 거리, 실제 이렇게 본다 한다면은 이 거리, 이 비무장지대 거리를 쭉 걸으면서 실제 이 문화재를 볼 수 있는 또는 그 주변에 고성이라든가 고성굴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주변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를 만들자. 이 주변에다가 실제로 누구나 전 세계적인 외국인들이라든가 이 실제 관광을 올 수 있게 평화의 길을 조성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0개 군과 10개 시 정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보고 갑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해서 4년 보고 간 사업인데 이미 140억 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계속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해보지 않았던 거 새롭게 만들라는 거 어렵다고요. 가스관 갑자기 연결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걸려요. 빨라봤자 2년입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으려고 그러면 힘들다고요. 근데 이미 DMZ 평화의 길 조성은 이미 140원 돈을 넣기로 했고 이미 조성이 되고 있고 코로나19와 이 대지열병이 끝나가면은 바로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까지라지만 지금 솔직히 평화의 길 조성이 어느 정도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는 열고 일부는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DMZ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지금 관광 수익이라든가 관광적인 부분 더불어서 이 남북 교류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알소포트라든가 33%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급등이 나왔습니까? 언택트 관련된 북한 수혜로서 주가가 상한가 가까이 3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인디에프 같은 게 뭐라 했습니까? 개성공단 이슈가 있다 했죠. 그러면서 주가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DMZ는 과연 한 가지 이슈만 있을까요? 평화의 길 조성만 하자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DMZ 주변에 뭐가 있죠? 파주가 있고요. 파주 위에는 뭐한다? 제2의 개성공단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이 통일 경제구역 자체를 계속 야당에 의해서 취소를 됐습니다. 근데 그 취소되던 게 방금 뭐라 했어요? 총선 앞서가면서 그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DMZ라는 게 평화의 길 조성이라는 관광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이슈도 DMZ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DMZ는 DMZ 평화의 길 조성과 그다음에 제2의 개성공단 두 가지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만한 수혜구나.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도 2배 이상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입니다. 이미 140억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DMZ에. 그렇다면은 DMZ 평화의 길 조성을 하면서 더불어 개성공단입니다. 제2의 개성공단까지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남북교협 상한가 수혜주를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어디서? 방송 끝나고 밤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거의 꽁꽁 숨겨놓은 이 한 종목 방송 끝나고 10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DMZ와 개성공단 동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자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페셜 종목 그 또한 남북개업주인데 제가 또 별점 알아봐야겠죠. 그럼 별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점을 보시면은 제가 알서포트는 별점을 좀 후하게 줬습니다. 별점이 4개 그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슈는 별이 5개고요. 당연히 5개죠. 저는 이슈가 없으면 종목은 못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고 수급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 가치면이나 가격 메리트면이 사실상 그렇게 낮지 않다.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게 바닥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별점 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점 같은 경우에 총점으로 보면 3.8점이에요. 그렇게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한번 스페 종목도 기대 한번 해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종목 역시나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지금부터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고민되고 궁금하신 종목들은 지금 빨리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4098님의 고민, KG케미칼입니다. 매수 가격은 1,200원에 비중 50%인데요. 와, 이분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수익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챙겨갈 것인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KG케미칼에 대한 전략 챙겨주시죠. 네, 사실상 지금 KG케미칼은 상당히 수익 중이십니다. 30% 정도 수익을 한다면은 절대 적은 수익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라인 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시장 폭락 이전 가격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그냥 기업적으로 호실적도 나온 상태고 기업적으로 이미 반등도 좀 크게 나온 상태고 한다면은 한 30% 정도의 만족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이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향은 당연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났을 때 적당히 챙겨놓는 게 좋다라 말씀드리면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하겠습니다. 절반 수익 실하고 나머지 절반만 12,000원 라인 때 잡으면서 12,000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전략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잡는 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KG케미칼 일단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비중 반 정도는 챙겨두시고요. 나머지 반의 물량을 12,000원 잡고 보시다가 만약에 이탈됐을 경우에는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문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들 가운데 페노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노션 매수 가격 4,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사자마자 10% 넘게 빠졌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마 지난 금요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날 금요일에 최대 19%대까지 올라갔다가 하락 마감한 종목입니다. 오늘 다행히 3%대 급등 마감을 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말 되살아 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주가가 갭으로 너무 많이 떴는데 갭이라는 게 이제 주가와 주가 간의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초가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너무 높게 시작했는데 그걸 따라잡은 게 아닌가. 너무 리스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에서 이 해운 사업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좀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부 지원이라는 것도 이게 평생 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주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말 그대로 당일 급등이 나왔다가 당일 갭으로 크게 올렸다가 바로 밑으로 빼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왜 주가가 그러냐 한다면은 원래 이 코로나 이전에도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보시면 1월, 12월 코로나19 막 터지기 전에도 현재 이 고점을 찍었던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코로나도 아직 거의 다 끝나진 않았는데 원래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면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고점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 반등 한 번쯤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 기대해 보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3,26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본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3,750원 잡으면서
3,750원 왔을 때 전략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에 대해서 추가 전략 챙겨봤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 풀어볼 건데요. 이분 정말 간절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방송해 주실 거죠? 한국항공우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정말 이 가격일까요? 이 4371원? 비중 10%라고 주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라면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입니다. 2018년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럼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좀 올라오는 모습이 최근에 살짝 보이는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요. 이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마르스 전문가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항공산업 자체가 이게 굉장히 성장성이 있거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주가를 막 끌어올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원래 별로 안 좋았어요. 쭉 당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상향세가 나오거나 그런 적이 뭐 2014년도 이 당시를 제외하고는 뭐 지속적인 거의 뭐 하락세가 이어져 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대 잡았던 것도 좀 많이 빠졌나 싶어서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부터 계속 하락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잡지 않은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급락을 하기도 했으나 43,300원은 너무 높아요. 정말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 10%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가슴에 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가 아니라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 우주 쪽에, 계속 항공 우주 쪽에 계속 지원금이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본전까지 뭐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략 한 뭐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도 말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1차 목표가를 저희는 32,500원까지 잡는 걸로 하고요. 32,500원 돌파 나오고 나면 본전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보다 길게 봐라. 최소 6개월 이상 보는 걸로 하고 32,500원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매수가까지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32,5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올 경우에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또 연락 주시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금 봐드릴게요. 자, 다음에는요. 스페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분 선정해서 집중 케어 도와드리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콜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들 궁금하신가요? 예, 두 가지인데요. 네, 이 하나는 일양약품이고 일양약품. 또 하나는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노 인스트루먼트. 일양약품부터 매수 가격 비중 알아볼까요? 예, 38,400원에 20%. 네, 일양약품 38,400원에 비중 20%. 예, 그리고 이노 이노는, 인스트루먼트. 예, 그거는 3,200원에 10%. 이노 인스트루먼트 3,200원 매수 가격에 비중 10%. 예, 예. 오, 두 종목 모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네. 다른 스타일의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좀 네. 빠르게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슈나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게 사실은 그 유료 회사 있잖아요. 아, 예, 방송 거기서 보고 예, 추천받고 산 거거든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매수 직접 네. 알아보신 게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전략 챙겨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마르스 전문가님, 두 종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하나씩 봐주시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예, 어머니 그 일양약품 너무 높게 사셨어요, 그죠? 네. 어머니 혹시 마르스 방송 안 보셨어요? 예, 그 전에 샀어요. 아유, 그 전에, 추천받고. 그 전에 네. 사신 거예요? 예, 좀 됐어요, 시간이. 시간이 조금 한 네. 2년쯤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한 2달 됐어요. 2달쯤 되셨어요? 예, 예. 좀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그럼 혹시 일양약품을 매수를 하실 때 혹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추천받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추천해줬는데, 뭔진 잘 모르겠고 그냥 매수하라 해서 매수하신 거죠? 네네. 아이고, 좀 안타까운데.
일양약품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슈펙트라는 이 백혈병 치료제를 가지고 코로나19를 치료를 했었던 기업이 일양약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한참 코로나19 뭐 치료제 만들면 급등 나올 때 그때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제가 한 2쯤 공개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해드리고 뭐 상승세가 한 30% 나왔는데 네. 사실상 이 가격대는 저희가 뒤로 좀 돌려봐도 어느 네. 가격대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게 보시면은 네. 최근 가격대에서 38,200원 이 가격대 라인대를 거의 뭐 이 가격대 위로 치솟은 적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보시면 밑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어머니 예. 비중 20%죠? 네, 네. 그러면은 어머니 뭐 지금 마이너스 한 10, 한 7, 8%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요. 예. 저기 좀 단가를 낮추고 싶어서 예. 똑같은 비중으로 또 샀거든요. 그럼 40%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니까 36,150원이 나오더라고요. 아, 32,150원이요? 아니, 36,150원. 아, 36,150원? 예. 예. 그랬는데 계속 오늘 기다리고 반등 날 때 안 있는 파신 거예요? 예, 너무 막 빨라가지고. 아유, 못 그러셨어요. 팔았어요. 안타깝네요. 예, 알았는데. 네, 어머니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좀 낮추셔가지고 다행인데 예. 저희 본전 오면은 무리하지 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비중이 크시니까 우리 손절가는 예. 저희 32,500원 잡으시고요. 왜냐면 코로나 어머니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좀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죠. 나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일양약품이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가 예. 심해져야 강해지는데 코로나가 좀 네.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주가 반등세가 아마 과거만큼이나 큰 급등세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만큼은. 네. 그래서 저희 본전 이상 오면은 매도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예, 우리 본전 이상 오면은 매도 칠게요. 예, 본전 이상이 다시 올까요? 이게 본전 이제 제가 무조건 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오늘자에서 윗꼬리 한번 달았는데 네. 충분히 뭐 여기서 반등 살짝 한 10% 정도만 나와주면은 본전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기대해 보면서 손절가는 무조건 지키면서 가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오늘 내일 모레나 나올까요, 금액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번 주 아. 목금 휴일이잖아요. 그죠? 네. 목금 네. 휴장이라 아마 네. 이번 주 목금까지 열려 있었으면 기대해보면 했는데 뭐 네. 목금이 닫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나 아니면 길게는 다음 주 월화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두 번째가 이노 인스트루먼트 맞나요? 예, 예. 매수가가 3,200원인가요? 네. 예, 어머니 이거는 혹시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그것도 추천받고 산 아, 거예요. 이것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좀 코로나 때문에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네. 그때 좀 바닥에 샀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고점 몰려있는데 사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혹시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어머니? 네. 예, 어머니 이거 5G 기업이에요. 예. 예, 어머니 스마트폰 4G 쓰세요? 5G 쓰세요? 4G요. 4G 쓰세요? 네, 이제 네. 어머니 이제 5G로 점점 바꿔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 5G로 모든 게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중계기도 설치하고 뭐 네. 기지국도 설치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어머니는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거 중기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냥 놔둘 수는 있어요. 놔둘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너무 높게 사서 네. 일단은 뭐 5G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홀딩을 하는데 그 예. 대신에 어머니 본전 오면은 우리 매도 치는 걸로 할게요, 어머니.
네. 그래서 왜냐면은 너무 높이 샀어요. 그래서 좀 반만 돼도 수익 실현할 만하겠는데 너무 높이 샀으니까 본전에도 제가 봤을 때 감지덕지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저희 손절가 라인 때는 일단은 이 저쪽 매물대 몰려 있는 대로 해가지고 1,980원 잡으시고요. 네. 우리 본전은 이제 3,200원 오면은 전략 매도 하는 걸로 할게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 어머니 이게 항상 고점에 사니까 맨날 종목 느리게 가고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제가 빨리 갈 종목들 알려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스페셜 콜 연결해 봤고요.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의 고민 꼭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 가격 38,201원에 비중 30%. 어서 받으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거의 이제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 큰 수익은 못 봤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올라가면은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거 LS 산전이 LS 일렉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어서 좀 챙겨주시죠.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워낙에 이제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LS 산전이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등락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거 대비해서는 반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코로나19 영향 받으면서 빠진 거 대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쪽이나 치료제 쪽은 거의 다 고점 라인대인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셔라.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36,200원 짧게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45,000원 돌파하는 걸로 보면서 중장기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종목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스페셜 종목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스페셜 종목은 바로 일신석재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마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신석재 종목명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빵빵해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잘 챙겨주시죠. 네,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지난주부터 남북경협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 올라가든 빠지든 상관이 없어요. 김정은이 지금 사망하든 사망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남북경협이다. 지난주 공개해드렸던 알서포트도 남북경협의 언택트 관련주로서 33%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도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개성공단 이슈로 받고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제 막 시작한 게 30%고 20%입니다. 철도 관련주요 이미 상한가 한 방씩 다 뛰었습니다. 그럼 후속으로 갈 수 있으면 남북기업 상한가 어디 있다? DMZ와 제2의 개성공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와주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DMZ와 제2의 개성공단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남북경협 상한가 후속주 한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하니까요. 무료 방송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10시에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도 바로 20대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 마르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잘 챙겨보세요.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마르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 수익만세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